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모든 대출 상품에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중도금 등 그동안 DSR 적용에서 제외하던 대출까지도 DSR 비율을 산정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에서 40%, 비은행 대출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봉의 40에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된 DSR 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세와 중도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전세 대신 월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속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방안입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신한이나 우리은행 등으로 금리 인상 방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을 정부가 9월로 미룬 상황이고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방안 등은 가계대출 억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며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행 30곳 중 16개사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뱅크런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을 지킬 수 있는 등급으로 몰린 곳도 4개로 늘었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된 저축은행이 16곳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OBS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키움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한국기업평가도 저축은행 7곳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내렸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도가 단기간에 무더기로 하향된 건 이례적입니다. 부동산 PF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됐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곳도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는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보험약관 대출이 71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불황형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서민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저축은행의 자담대 이용자가 올해 초 약 6,800명과 97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26%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에서 발생한 자담대 한도조회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한도조회가 약 1,125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28% 이상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알아보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 이후 정부가 건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부실 대출 등 리스크가 여전하고 특히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작년 말 5%대에서 올해 3월 7%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연체율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와 통제, 투명성 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뱅크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과 적금, 대출 등에 대해 매달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다라며 새마을금고도 이런 부분이 시중은행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뱅크런 사태도 결국 연체율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7월과 8월 2달 만에 무려 17조 원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폐업하면서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주는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5월까지 보증대급금으로 981억 원을 지급하면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3%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대급금은 관련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입니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규모가 총 1,83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나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큰 폭으로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가 18곳에 달하고 작년보다 2배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